근데 저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어딘가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났다가 다시 반등했을 때 그게 이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1일 3일절의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28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총 9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콜마를 이제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상향을 시켰어요. 한국콜마는 이 화장품 이 ODM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OEM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OEM. OEM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ODM은 좀 생소하다, 그죠? OEM은 이런 거죠. 뭐, A 기업이, 제품을 뭐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A 기업이 설계 디자인을 모두 다 끝낸 다음에, 이거를 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아이폰 같은 거, 애플 제품들, 아니면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자사에서 설계와 디자인 전부 다 하는데,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제품 설계 디자인은 전부 나이키가 하지만 이제 생산은 말레이시아 같은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한 거를 갖다가 나이키에 이제 수시를 붙여서 판매를 하죠. 자, 그럼 이 ODM은 뭐냐? ODM은 이제 이런 겁니다. A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판매망을 갖춘 이 다른 B 기업, C 기업, D 기업한테 이 제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요런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콜마는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콜마라는 그 브랜드를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B, C, D 기업 예를 들면 뭐 아모레 퍼시픽도 있을 수 있고 뭐 LG 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 뭐 애터미 뭐 하여튼 요런 여러 가지 그 브랜드에다가 이 본인 자기들이 한국콜마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화장품을 제공을 해준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 한국콜마에게서 받은 화장품을 자사의 브랜딩을 해서 시중에 내는 방식인 겁니다. 이제 ODM 방식의 화장품 회사로는 이 한국콜마가 세계 1위라는 기사를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예전에 일본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정치적인 거라 말씀은 안 드릴 건데, 뭐, 일단은 그래서 그 한국콜마의 회장이 이, 해명을 하긴 했어요.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진실은 뭐,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 기관 분석 봅시다. 4분기 매출액이 이제 4,791억 원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을 한 거고, 영업이익은 6억 원이 찍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7% 하락을 한 겁니다. 영업이익률 2%가 달성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적자 474억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제 그 어닝 쇼크가 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제가 요 밑에 안 좋은 건 파란색, 좋은 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HK 이노엔의 K캡 수수료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HK 이노엔이 옛날에 그 CJ 헬스케어인데 요거를 이제 한국콜마가 2000 몇 년도더라?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에 인수를 했었어요. 이 HK 이노엔에 이 K캡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요게 그 제가 신문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21년 기사 요거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요 21년 기사더라고요. 요게 보니까 그 미국과 중국, 동남아 요런 데다가 수출을 1조 원을 달성을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국콜마를 한번 그 매수를 한다고 알아본 적이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기사였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K캡이 한국콜마가 인수한 이제 기업인데 자회사인데 그 한국콜마의 영업이익을 많이 갖다 주는 그 뭐 그래서 매출이 1조 원을 수출을 달성을 하고 뭐 그렇게 기사가 떴었습니다. 여하튼 이 이제 수수료 이제가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맞죠. 그럼 요게 이제 회계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기 인건비 44억 지급 영향으로 판매 관리비가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찾기 귀찮아서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성과급 같은 거 그런 거 좋겠죠. 그다음에 해외 법인에 대한 보수적인 회계 기준 적용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수적인 회계 기준 적용 그러니까 회계 기준 적용을 보수적으로 했다. 보수적으로 하면 뭡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막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손상 차손 관련 영업 외 비용이 약 587억 원,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순적자를 기록을 했다. 근데 요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발생한 거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는 모양입니다. 한국콜마의 별도 기준, 그러니까 자사만, 이제, 이 본사만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1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2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괜찮다. 그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8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을 했는데, 요까지는 좋은데, 중국 법인 매출액이 311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그래도 8% 하락을 했어요. 요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그 현지의 소비 시장이 약간 침체로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거는 요거는 뭐 불가피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월에 광군제 있었잖아요. 그때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선방했다. 마이너스 8%. 내년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Q를 이제 4분기를 끝으로 이제 비용 반영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2023년은 성장할 일만 남았다라고 마지막 코멘트를 이 조소정 애널리스트께서 날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콜마는 이제 업종 퍼가 63배입니다. 63배인데 지금 현재 한국콜마의 퍼는 31%죠. 31배죠. 그러니까 업종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PBR은, 절대 PBR은 이제 1.33으로 뭐 낮은 축에 속하고, 아이고, 이거 배당을 주네. 1%를 배당을 준답니다. 매출액은 이제 2023년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좀 더 성장을 할 거고,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시장 기대치가 나왔네요. 뭐, 요런 상태다. 그 다음에 퍼 차트는 이제 이때 2020년에 엄청 영업이익이 상승할 걸로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을 완만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뭐 그렇게 뭐 이 그 한국콜마의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된 구간은 아니다. 저평가는 요 하단밴드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저평가인데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이 한국콜마의 과거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PBR 차트가 매우 저평가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산이 이제 그 시총 대비 이제 그러니까
이 시총이 순자산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요걸 뜻합니다. 저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네요. 기관들이 지금 이게 2022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속 낮췄다가 엄청나게 여기 2022년 연말에 엄청나게 낮췄어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조금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하필 올렸을 때 주가는 지금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한 달 전에는 9개의 그 기관이 매수 의견을 냈는데 현재는 8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볼게요. 요거 주봉입니다. 한국콜마 주봉으로 제가 채널을 꺼놨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채널은 뭐 그렇게 신뢰를 뭐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하단 부분을 제가 어떻게 꺼야 될지 조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상단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 이러고 상단선. 그러니까 요 상단선은 조금 요 채널의 상단선은 좀 뭐라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가면 그러면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포인트가 무려 4포인트잖아요. 4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요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 이게 넘어서면은 그럼 요때부터는 이제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도 하락 채널 안에 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요 같은 경우는 트랩으로 제가 보고 트랩으로 보고 이제 껐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단에서의 어떤 움직임, 저항이나 반등이나 저항이나 반등이나 저항이나 뭐 요런 거를 보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주봉을 보면 그렇다. 근데 일봉 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폭발이 한번 있었죠. 이 폭발에 대한 제가 채널을 한번 끄어 볼게요. 채널을 이렇게 만약에 끄어 본다면 이게 하단은 지금 이게 이렇게 이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 폭발의 채널을 예를 들어서 이탈되기 전에 약간 요런 식으로 끄어도 조금 그렇네. 좀 이상, 요렇게 끄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상승 채널이 이탈된 거죠. 이렇게 껐을 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이건 트랩으로 보고 그리고 저점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요거 페일링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 상승 채널 폭발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정이 들어간 거죠. 저도 조정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태다. 현재 상태는 그렇다. 그리고 채널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끄어 보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이렇게 끄어 볼게요. 해가지고 여기 요 하단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왼쪽으로 확장 안 시켰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채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중단선이 중단이 이렇게 오겠죠. 중단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파동이 여기서 갭으로 중단을 돌파를 하고 중단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단에서 한 포인트, 두 포인트, 뭐 세 포인트, 네 포인트, 다섯 포인트 여기 계속 저항을 받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중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일이 아니지 3월 1일 쉬고 3월 2일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쭉 이탈해 가지고 요 중단선을 어떤 기술적 반등의 어떤 저항점으로 보고 요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단이 좀 열려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고점에서 이 정고를
이 정보를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밀리다가 지금 밑으로 이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익스펜션이 나왔죠. 익스펜션이 나오면서 뭡니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밴드워크 중이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이제 밴드 위 차트를 보면은 밴드 폭이 커지고 있고 ADX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면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가 플러스 D를 상방 교차하면서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요거는 이제 약간 늦었지만 요런 자리에서 이제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자리죠.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자리고 지금 요거는 하락 폭발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하락 폭발 중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들어가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어차피 밴드는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밴드가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가 밴드 폭이 요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럼 여기는 버지 상태란 말이죠. 그럼 얘가 스퀴즈 상태로까지 계속 가야 되면 그 스퀴즈 상태가 될 때까지 이게 응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응축으로 들어가는 진입 구간이지 폭발로 들어가는 진입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해도 여기서 하는 거는 별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밴드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제가 다른 보조 지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제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것만 살짝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고 하시면 다른 보조지표들도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튼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럼 밴드폭이 줄어들고 응축 구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밴드폭이 넓어지면서 익스펜션 되면서 얘가 상방을 칠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닥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60-1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내려오고 있고 120-1의 상단도 이탈을 해서 여기서 돌파를 했잖아요. 아이고 흰동아 이거 돌파를 했으면 그러면은 잠시만요. 우리 흰둥이가 짖어버려가지고 계속 짖네. 여튼 이 볼린저 밴드의 120-1의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야 이게 상방으로 튀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를 일단 돌파를 했는데 바로 밀려버렸죠. 그리고 돌파를 했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돌파를 했는데 밀려버렸으면 이제 고점이 높아졌죠. 그럼 이 고점을 또 다시 또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볼린저 밴드 120-1의 상단 이 밴드워크가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이거 밴드워크 아니야? 하고 만약에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탈됐을 때는 바로 끊어주는 그런 자리였다. 그리고 일단은 이 밴드의 이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게 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자리가 241선이랑 지금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3월 2일에 요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241선과 그 다음에 채널의 중단선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 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는 지금 요 자리가 그 1원선을 약간 이탈을 한 자리네요. 1원선을 약간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 뚫어내려면 이게 다 저항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게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여기 26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까딱 잘못했다가 이거 빠져버리면 뭡니까? 구름대 이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지금 역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두 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계속 했었잖아요. 크게 하락을 계속 했었고 이제는 하락을 끝내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펀더멘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관의 추정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을 해서 이 고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 비동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은 상승 추세가 맞고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어디인가에서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났다가 다시 반등했을 때 그게 이제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캐치를 하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차트가 그렇게 지금 진입하기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여튼,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콜마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제 이 기관의 눈, 이 영상도 한국 콜마가 상승을 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진 않죠. 기관이 오늘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상향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 기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 하더라. 그래서 기관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으니 기본적 분석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 차트를 한번 보고 어느 타이밍이 진입 타이밍인지 현재가 진입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뭐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진입할 거면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다. 아시겠죠? 저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요 정도는 알아보고 이 정도 기준을 세우고 매매 임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